자, 그 다음에 20번부터 하면 되나요? 그쵸?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행정서 사무, 행정서사 업무허가. 자, 20년이 다 돼서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그 취소 사유를 행정청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취소 처분이 있기 직전에 알았으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취소는 적법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취소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 처분이 있기 직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실권의 법리가 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소는 적법하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수고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뢰보호는 사익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얻게 되는 A씨가, 납세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제가 아까 봤었죠? 자, 그런데 법률 자체에 정하고 있던 그 줄을 해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동의 요건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위 불안한 초래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족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해야 되지만 그 외 동의 요건의 경우에는 자 자치법에 위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진 않습니다. 자,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 노동조합 공제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라도 징계예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퇴직금 받았어요. 퇴직금 받았다는 것은 해고를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 노동조합 공제로부터 전별금까지, 전별금은 보통 이렇게 헤어지면서 주는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전별금도 수령해 갔어. 자, 그 얘기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라고 볼 수 없죠. 세 번째로 기숙사에 퇴사를 했어. 이 세 가지 요건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세 가지나 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자, 20번에서는 2번, 3번 선지 별표. 2번, 3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기출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 주장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아까도 얘기했었죠. 3번도 동의 정족수하고 그 외 동의 요건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개인에 의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의 결정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자, 하급심을 기속할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공적 견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위헌 결정이 어느 한 개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번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자, 미리 좀 말씀드리면 21번에서는 가 별표, 라 별표, 마 별표. 자, 일단 나 보겠습니다. 나.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자, 비과세 결정을 했으나 자, 그 다음에 과세 결정하는 이것도 여러분 아까 내가 이것도 별표. 위법하지 않죠? 왜? 어떤 게 여러분 눈에 잘 보여야 돼? 잘못 알고. 잘못 알고 한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국유재산법 7조 1항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23조 1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관제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관리 공무원, 그러니까 해당 재산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에게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23조 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여러분이 많이 봤죠?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는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는 뜻이지. 자, 내가 앞으로 네가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 신청하면 받아줄게 라고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말을 별표치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을까? 병무청 논리하고 똑같아요. 병무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인터넷 종합센터에서 답변에 따라서 세액을 과세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상담 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합니다. 민원봉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원봉사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상담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질문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원칙적으로는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사례에서는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경기도 도세관면 조례부칙에 따라서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 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정으로 볼 수 있다. 네, 볼 수 있다.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다가 틀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나도 챙겨주시고 가나 라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개. 다가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넘어오겠습니다. 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침에 따라서 자, 요것도 별표 치세요. 이것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자,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에, 자, 변리사법 시행령에, 그래서 문제는, 이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거든요. 문제는 뭘까요? 키워드는 즉시 시행이에요. 즉시 시행. 자, 우리도 공무원 시험이 변경되는 한 2년간은 미리 알려주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바로 시행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전 제도에 대해 맞게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바로 시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재정경제부. 지금은 뭐지? 기획재정부. 자, 그런데 여기서 법인세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법조치의 심의를 거쳐서 6월 말경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정이죠, 예정. 공포 시행된 게 아니라 공포 시행될 거라고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거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정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렸습니다. 3번 판례 별표.
3번 선지 별표.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건축주, 건축사, 건축사의 기책사유가 건축주의 기책사유가 된다. 기책사유가 있는 것은 신뢰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쵸? 이거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시성시효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맞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양 불순인 처분을 받았어. 요양 불순인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요양의 승인이 나야 휴업급여를 청구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거쳐가지고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미 휴업급여 신청의 청구 기간이 지났어. 시효가 이미 완성됐어. 너 왜 그동안 휴업급여 신청 안 했니? 자기네가 불승인 해놓고서 너 왜 그동안 휴업급여 신청 안 했어? 너 이미 시효가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거의 국가가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의 권리남용이라고 본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시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넘겨볼게요. 자, 24번에 2번 보세요. 24번에 2번. 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24번의 2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례도 있어요, 여러분. 간첩으로 누명을 써서 고문을 당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니까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국가가 가져야 될 신의가 신의성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판례를 본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죠.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나오죠? 별표칩니다. 자, 도로교통법이 개정 이전에 음주운전 점검까지 포함하는 것은 비례 원칙이 위반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엄격하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에 법령에 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차별 취급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 원칙이 입각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부과가 돼요. 모두가 똑같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사회보험료라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약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라도 그 법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쵸? 어떠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라는 별표 치세요. 자, 23번에서 가와 라는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가와 라는. 자, 이거 청원경찰 인원 건축할 때 시험을 따로 본 거죠.
시험을 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이상, 중등 이상,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따로 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게 뭔 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을 잘라야 되는데, 인원 감축을 10명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졸업한 이상 사람들 묶어서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따로 보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5명을 잘려야 되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잘리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10명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시험을 봤어요. 똑같은 시험을 봐서, 내가, 8등을 했어. 8등을 했어요. 8등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뒤에 총 20명이었다. 뭘 하면, 20명에서 10명을 자르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10명을 자르면, 내가 8등을 하면 잘리면 안 되잖아. 11등부터 잘려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요 중학교 이상 사람들 중에서는 6등을 했어. 그러면 잘리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8등인데, 중학교 이상에서 내가 6등이야. 그럼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최대한,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내가 어디 있는지 까먹었네. 그래서 이거는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이 중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 자, 그랬더니 평등 위반이라고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자,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이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위법의 정도가 취소 정도 되는 거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지.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다. 위법하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어요. 위반 아니라고 본 건 아니야. 평등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위법한 거지.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판례는.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 내려졌어.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조무원이 직제를 없애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등의 모두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이야. 그래서 행정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잘리거나 이런 것들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일 뿐이다. 혹은 여기서 뭐 잘렸다기보다는 정원을 삭제했다는 거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무원은. 근데 이거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거는 맨 밑에 거 마만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중요한 것은 가와 라 판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가겠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청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종중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이 종중의 대표가 있는지,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적법성이 없는 대표자들이 뭔가 청구를 했더니, 행정청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처분을 내렸어. 처분을 내렸어. 자, 그랬더니, 자, 행정청이 우리한테 처분을 내린 것은 우리를 적법한 대표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내린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신뢰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적법한 대표인지, 대표권이 적법하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누가 내립니까? 법원이 내려야 되는 거지, 법원이.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처분이 행정행위가 그들에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냥 신청했으니까 얘기한 거고, 그들이 진짜 적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적법한 대표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신뢰를 보호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성 판단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행정청은 어떻게 할까? 법원에서 적법하지 않대, 니네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처분을 했든, 니네를 내가 인정을 했든, 그거는 뭐, 법원에서 적법성이 없다는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봤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농림, 여러분 2번 옆에다가 22번, 4번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거 읽을 때, 22번, 4번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장이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해서 공표된 사업 시행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 저장 시설 괴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 저장 시설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된 것만 꼭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뭐랄까, 그쵸? 이건 좀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여러분, 이게 91년 판례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91년, 92년, 91년 말 92년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판례가. 자, 보니까 이때는, 제가 아마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중학교? 그쯤 된 것 같은데, 중학교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수업 시간에 독일어 선생님 아직도 잊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잡혀갔었어. 진짜. 정규조 선생님이었거든? 수업 시간에 경찰이 데리러 왔어. 우리 어리니까, 뭐지? 근데 정규조래, 그 선생님이. 그래갖고, 정규조는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단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데리고 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규조 합법화 됐죠. 합법화 됐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규조가, 정규 교직원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 세상인데,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91년, 92년 이럴 때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겠죠? 그쵸? 노태우 정부였겠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교제를 탈퇴했어, 선생님이. 정교제를 탈퇴했는데, 탈퇴했는데, 각서까지 쓰라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서까지 썼어. 각서까지 썼는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 각서를 믿지 못하겠다. 너 진짜 탈퇴한 거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정교조 선생님이 정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긴 썼는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같이 정교조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부르고 하니까 이제 집회도 몇 번 나가고 그 이후로 각서를 쓰고서도 집회도 몇 번 나가고 했었나 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원고를 구제하여 주지 아니한 거, 그래서 각서를 제출하면 이제 해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서까지 썼는데 해고를 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보호해라라고 했더니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법원은 91년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좀 가슴 아프지 않아요?
자기 동료들까지 배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그쵸? 각서를 써갖고 갔더니, 못 믿겠다. 너의 각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못 믿냐? 니네가 각서 써오면 나 해고 안 시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뢰를 보여라. 그러니까 네가 이러이러해서 계속 그 사람들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91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시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너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의 가 판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키워드, 미신고 집회, 미신고 시위. 집회, 시위. 자, 시위 주최자와, 그러니까 집회 주최자와 시위 주최자들을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집회와 시위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그래요?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지만 집회와 시위를 동등하게 처벌을 하는 거에 평등하지 않지 않냐 라고 주장했는데, 아니다. 어차피 집회도 사람이 모이는 거고 시위도 사람이 모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평등의 원칙이 반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 어차피 이거는 핵심은 사실은 집회냐 시위냐가 아니라 미신고가 핵심이에요, 미신고. 이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를 해야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는 게 핵심이지, 집회냐 시위냐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나 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인위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 원리가 다르잖아요. 국공립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립학교는 사립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적,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다도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별표 쳐주시고. 다는 기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일단 반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반하지 않는다. 자, 읽어볼게요. 자,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 사이에서 그 직무 특성에 비추어, 중요한 말,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개전은 여러분 반성이에요. 반성. 반성의 기미가 보이냐 안 보이느냐. 자, 개전의 정. 여러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내릴 때도 맨 마지막에 개전의 정이 없어. 그렇게 형을 좀 세게 내린다. 이렇게 개전의 정에 따라 양형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개정의 여부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나,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정의 정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평등 원칙 위반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나오고요. 일단 거기 선지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라. 기존의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당연히 행정상 필요가 있으니까 등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등록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등록만 하면 돼. 등록만 하면 돼. 뭐는 아니야. 허가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등록, 자, 등록제하고 허가제는, 그러니까 등록제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리고 이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냥 자유업에서 등록제 정도로 바꾼 건데, 이게 무슨, 비례 원칙에 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반하지 않는다. 행정상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등록제 할 수 있다.
자, 규제를 하거나 이들이 불법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등록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마.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플라스틱 제품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자,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 기준을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자, 폐기물 부담금의 기준이, 자, 수입업자하고 제조업자하고 다르게 봤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폐기물 부담금이 정한 것은 이제 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환경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 마찬가지인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이거는 위반하고 합리적 이유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평등의 원칙을 얘기하려면 항상 합리적 차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평등은 합리적 차별 인정합니까? 당연히 인정하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해.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판례는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그 기준을, 산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납북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하는데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제외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이것도 그렇게 본 겁니다. 자, 납북 피해자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6.25 전쟁 중에 납북자를 제외할 수밖에 없냐면 6.25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납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납북이라는 것은 북한에 납치가 됐다는 거잖아. 납치가 돼서 북한에 올라가서 피해를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북한에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치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 거를 우리가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데 6.25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중에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시인 김수영 같은 경우에도 어쩌다가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간첩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간첩이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또 미군의 프락치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고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 6.25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고민하고 선택한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때는 이념을 안 갖고 있었을 때 그냥 자기 아들이 인민군이어가지고 밥 한 끼 줘가지고 죽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고발하지 않았다고 마을 하나가 죽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어쨌든 저는 시대도 시대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잠깐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 이승만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국민을 너무 많이 죽였어. 대통령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양민학살 그러니까 그냥 공산주의 밥 먹으렸다고 죽이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웠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납북 사실이 그냥 고향이 그쪽이라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가족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왕래가 나름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쟁 중이고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올라간 사람들을 납북 피해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뺀 겁니다. 납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그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강제로 끌고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좀 그거는 이제 다른 법률로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납북 피해자 법률로 그들에게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이것도 다라가 되겠습니다. 다라. 자, 가판례 별표, 다판례 별표가. 즉, 여러분, 답하고 무관하게 지금 제가 별표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
6번 보겠습니다. 26번. 행정법의 효력 관련해서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자, 여러분, 소급은 두 가지가 있죠. 진짜, 리얼 소급. 가짜. 부진정 소급. 자, 진정 소급의 키워드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 이미 완성된 행위에 대해서 이후에 행위는 이미 종료가 됐고 완성이 됐는데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을 끌어다 쓰면 진정소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 진행 중인 상황, 이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에 만들어진 법을 앞에 행위에 끌어다 쓰는 것은 부진정소급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 이런 게 키워드죠.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 자,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 적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진정소급이 아니다. 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부진정소급이라고 하고,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쵸?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당해 사업을 개시할 당시 구하수도법 시행되고 있었고 그 사업이 자 뭡니까? 여기서 키워드 완공 이전에 자 완공 이전에 뭔가 규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공 이전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부진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공 이전에 이런 걸 여러분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한다라는 경과 구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신법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거꾸로죠 여러분. 자 국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국법 적용의 원칙. 자, 여기서 진정소급일 때 여러분 소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법 적용한다는 얘기죠. 국법. 국법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법 적용한다. 자, 국법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종료되고 완성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임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국법을 적용한다, 소급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3번이 틀렸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도 딱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행정기본법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뭔가를 제재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어디예요? 행위시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뭔가 국민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고, 당연히 수익적이니까 신청을 하겠지. 신청에 따른 처분.
그럼 할 때는 기준시가 신청시입니까? 처분시입니까? 이건 처분시가 되는 거지. 그쵸? 자, 요거, 그래서 처분의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우리 행정기본법에 달리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게요.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까지도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맞죠? 그럼 제가 빨리 설명을 할게요. 헌법재판소는 4가지 형식의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각하, 기각,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인용.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적용이 됩니다. 인용 결정. 그런데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 내용적으로 인용이 맞아. 내용적으로 인용이 맞는데 이걸 인용해버리면 전체 법질서에 혼란을 가져와.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아니고 우리 낙태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지금은 아니고 헌법에 안 맞긴 해. 헌법 불합치야. 하지만 이 관련한 입법을 빨리 해. 그때까지는 기존은 꽤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입법을 해. 라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입법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이 취지에 맞게 입법을 하라는 얘기고 근데 그 입법을 할 때는 당연히 입법부에게 그 형성 재량을 맡긴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할지 즉 특히나 소급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그 범위는 어느 정도를 할지 이런 것들은 입법자에게 다 맡긴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좀 더 볼게요. 자, 그러면 국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자, 국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소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자, 이것은 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뢰보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신뢰보호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법에 대한 지금 이미 새로운 법은 만들어졌지만 네가 행위했을 때 있었던 법에 대한 너의 신뢰 그거는 보호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익을 보호하는 거야, 공익을 보호하는 거야? 사익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전법을 적용한다는 거고 그것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 행위시에 가졌던 신뢰를 보호해주겠다는 뜻이고 그거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더 우선시하는 결정이다. 아시겠죠? 그런 거 여러분이 이런 표현 자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거꾸로 자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죠?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익치고 사익치고 공익 자 이때 공익은 뭘까? 자,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가 있으면 법이 바뀌는 거죠. 그런 거를 현실을 잘 반영하는 법의 성격을 법률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은 국법보다는 신법이 법률에 적합한 겁니다. 적합성을 현실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이겠지. 신법이. 네. 그럼 그것을 지키는 게 공익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공익적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잠깐 끊었다가 27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